리서치의 효율이 오를 수 있는지 그 꿀팁이 있을까요? 입으로 들으라고 막 수화기를 막 꽉 이렇게 막 하면서 진짜 내린 적도 있고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졌으면 이제 판사님이 이사 가신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종탁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탁입니다. 새로운 조합이죠. 오늘은 선배 변호사와 함께하는 변호사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배 변호사님께서 알려주는 코너인데 선배 변호사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박노규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뵈니까 제가 처음 유튜브 촬영할 때 막 긴장하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시고 저희가 지금 앞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두 번째 촬영인데 한 번만에 훨씬 더 자연스러우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건을 해결하시다 보면 사건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 혹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들이 어떤 마인드로 의뢰인을 대하고 또 이 사건을 대하는 것이 또 멘탈 관리에 좋을지 또 바람직한 변호사로서 좋은 자세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늘 이기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법리에 정확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강박을 조금 놓고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뭐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의뢰인하고도 라포가 형성되면서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졌으면 이제 판사님이 이사 가신 거죠. 마인드적인 면 외에 혹시 사건이 맡겼을 때 실질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리서치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요새는 판사님도 사건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제 변호사들한테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유사한 판례 있으면 찾아보세요. 있나요? 뭐 저는 못 찾았는데 막 이러시는 경우도 있어서 가장 유사한 판례 내 사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가급적 리서치를 잘해서 유사한 사례를 찾는 거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화해 공고 결정이나 이런 조정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변호사가 가져야 할 멘탈이라든지 또 리서치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서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서면을 작성하면서 리서치를 할 때 정말 많은 판례를 찾아보고 또 다양한 기사나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 창들을 굉장히 많이 띄워놓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혹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내가 이 자료들을 정리를 했을 때 좀 자료 리서치의 효율이 오를 수 있는지 그 꿀팁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일을 좀 난잡하게 벌려놓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즐겨찾기 많이 이용합니다. 사이트는 즐겨찾기 다 눌러놓고요.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파일 열어놓고 정리하면서 좀 이렇게 합니다. 뭐 어디는 뭐 법제처에서 있었고, 어디는 엘박스에서 있었고, 어디는 로엠비에서 있었고 이런 이제 출처랑 유리한 판례, 이제 불리한 판례 이렇게 하면서 좀 의미 있는 판례들을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거를 막 판례까지 다 뽑아놓고 막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기도 힘들어져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사이트나 기사 이런 것들은 이제 즐겨찾기를 해놓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뢰인과 소통을 할 때 소통이 좀 어려운 의뢰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또 소송을 위해서 소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말하는 거는 사실이라고 사실 믿는 편이어서 당연히 의뢰인들은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기억이 왜곡됩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자신한테 유리하게 기억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면은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드려요. 그리고 뭐 선생님 저한테는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전제를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전부 다 알아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거 조금 기억이 약간 왜곡되신 것 같은 것도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이렇게 접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의뢰인도 알아서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거기 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케이스보다 오히려 변호사업을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의뢰인이 정말 힘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들으려 하지 않고 뭐 무조건 너가 잘못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신다거나 감정적으로 어필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1년차 때만 해도 의뢰인이랑 전화로 막 언성 높여서 싸운 적도 있고요. 일부러 들으라고 막 수화기를 막 꽉 이렇게 막 하면서 진짜 내린 적도 있고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그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화가 나 있으신 분들도 일단 얘기를 들어드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정도면은 웬만한 분들은 그래도 네,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고 나도 덜 화나고 의뢰인도 덜 화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저희 유튜브 찍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찍었던 모습 생각하셨는데 혹시 선배 변호사로서 저희 후배 변호사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해주신 조언이 너무 많아요. 저는 변호사 1, 2년 차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차만 돼도요, 자만심도 생기고요, 일을 하기가 약간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점점 사그라들기 때문에 사실 1, 2년 차 때 배우는 것도 크고 흡수하는 것도 크고 의지도 가장 크고 열정이 가장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또 주말에도 야근하는 거를 기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하면은 요새 워라밸인데 뭐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워라밸 중요한데요. 1, 2년 차 때 사실 실력을 닦아놓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차 때는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6시 되면. 네. 그런데 1, 2년 차 때는 막 허둥지둥하면서 사건 엄청 꼼꼼히 찾아보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집에 빨리 가려고 이걸 대충 하는 습이 들어버리면 계속 대충 하는 변호사로 돼요. 너무 꼰대 같지만 1, 2년 차를 치열하게 살아야 3년 차부터 편해진다. 1, 2년 차부터 워라밸을 강조하면 계속 힘들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꼰대 같지 않으시고 정말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콘텐츠 촬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 조언들을 새기고 앞으로 제가 사는 데 있어서 적용을 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혹시 이종탁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저도 워낙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듣기 힘든 귀한 조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조언 잘 활용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 슬기로운 로펌 생활 콘텐츠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로스쿨을 지원하려면 뭐 어떤 게 필요한가요?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 것 학점 토익 리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면접이 어쨌든 로스쿨에 들어가는 면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